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박미영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한창 때라고 할 나이죠. 하지만 제 삶은 멈춰버린 시계 같았어요. 남편 김성우 씨와 25년을 살았지만 더 이상 설렘도 뜨거움도 없는 그저 룸메이트 같은 사이였죠. 퇴근하면 의뢰 그렇듯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침묵 속에 흐르는 시간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인터넷 게시글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부부들끼리 은밀하게 만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코웃음 쳤지만 며칠 밤낮으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었을까요?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고 끈질긴 설득 끝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랜덤 채팅 앱을 뒤적였습니다. 낯선 익명성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저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신분을 숨긴 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채팅창을 들여다보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52살의 박성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지만 대화는 놀랍도록 잘 통했습니다. 박성찬 씨의 과거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건축학도였대요. 하지만 졸업 후 첫사랑 박미숙 씨와 결혼해 골인하면서 현실에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답니다. 꿈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고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가정보다는 회사의 모든 것을 바쳤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돌아보니 아내와의 관계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같았다고 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남편이 바쁜 만큼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고 골프와 그림을 배우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어요.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살았지만 사실상 각자의 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어느 순간 아내가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잠시라도 좋으니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당신도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제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채팅창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진솔함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채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박성찬 씨가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얼굴 없는 익명성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용감했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위로에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심장이 발랑거렸습니다. 마치 20대 때 첫 소개팅을 나가는 소녀 같았어요. 혹시나 남편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있는 박성찬 씨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에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 미소에 저는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좌불안석이었죠. 주문한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온화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는 제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어요. 두 번째 데이트는 주말 오후 한적한 교회 드라이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답답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라 부르며 마치 풋풋한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즐거움이
제 안에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운전 중에도 저를 힐끗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간질거렸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는 고궁, 나들이였습니다. 고즈넉한 돌담길을 함께 걷고, 오래된 나무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는 듯했습니다. 박성찬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스러운 만남들은 저에게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주는 달콤한 비상구와 같았어요. 어느 날, 박성찬 씨와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강물 위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문득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지된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고급스러운 와인바에 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우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은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답답함과 외로움을 토로했고, 저 또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저를 깨워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와 우리는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차는 어느새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별빛 아래서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감각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박성찬 씨의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은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어요. 숨죽여 지내던 지난 세월의 갈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고, 그 속에서 잊고 살았던 열정과 욕망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저는 그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사랑을 속삭였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그 밤은 저에게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답답함과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저는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한여름 밤의 꿈일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박성찬 씨의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그는 건축 설계사였고, 작업실에는 수많은 도면과 모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작업실에서 그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에 몰두하는 그의 진지한 눈빛은 저를 또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우리는 작업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청춘의 한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행복은 잠시,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성찬 씨의 아내 박미숙 씨는 최근 들어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지는 귀가 시간, 휴대폰을 끼고 사는 습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까지. 박미숙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박미숙 씨는 박성찬 씨와 저의 은밀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박성찬 씨에게 당장 이혼을 요구했고 저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릎 꿇고 빌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남편 김성호 씨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미숙 씨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2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난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제가 자초한 것이었기에 감히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방문을 닫고 틀어박혔고 저는 그들의 싸늘한 시선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박성찬 씨 역시 아내의 추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해 미영 씨,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이혼만은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예전처럼 돌아오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는 잊고 살았던 저를 찾아준 박성찬 씨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25년 세월을 함께한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비난과 사회의 손가락질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평범했던 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속의 외로움과 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김성호 씨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외로웠다는 걸 미처 몰랐어. 내 불찰이야. 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상담을 함께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성찬 씨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픈 이별을 했지만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안에 갇힌 채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를 통해 저는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결국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멈춰버린 시계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심장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어쩌면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고 살았던 불씨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 어떤 용기를 내셨나요?